72번입니다. 1번 총조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세후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이다. 이 72번의 문제 유형은요, 짝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론에서 총이라는 단어는요, 뭐하고 짝이 되는 거니? 순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총이라고도 하고 조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전, 그 다음에 세후는 뭐하고 짝이 되는 거니? 지분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수는 총하고 짝이 되고 세전, 세후는 지분하고 짝이 된다는 거. 그래서 1번은 총이 나왔다. 그런데 세후가 나왔다. 그 짝이 안 맞아요. 그럼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총조소득 승수는 그게 앞으로 가니까 총투자액을 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해가지고 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틀렸다. 2번 세전은 지분 투자액을 세전 흐름으로 나눈 값이다. 이건 맞아요. 지분과 세전은 짝이잖아요. 맞습니다. 3번은 순소득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순으로, 지분과 순은 나올 수가 없어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분 대신에 총이 들어가야 돼요. 총 투자액. 아까 수는 총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세후는 총 투자액을 세후로 나눈 거. 이거 틀렸네요. 총하고 세후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후 총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지분이 들어가야 돼요. 5번 지분 투자 수익률은 순영업 소득을 지분 투자로 나눴다. 이거 틀렸네요. 순하고 지분은 나올 수가 없어요. 순 대신에 세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순은 총하고 짝이고요. 세전, 세후는 지분하고 짝이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쉽게 공식을 몰라도 짝이 틀리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체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승수 그러면은 앞에 있는 말이 밑으로 나오고, 조소득 그러면 조가 들어가고요, 위에가 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 그 밑에가 순소득하고 순영업소득은 같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전 그러면 지분이고요, 세후 그러면 지분이고, 그래서 승수 그러면은 앞에 있는 말이 어디로 간다? 밑으로 간다는 거죠. 이거 역수가 유리죠. 그런데 조소득 승수의 역수는요, 자산 회전율에 조금 어려우시는데,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가는 거죠. 조소득.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 역수는요, 종합환원율이에요. 위에가 순, 밑에가 총. 그 다음에 세전은요, 지분환원율. 지분환원율을 지분배당률하고 같은 말이에요. 지분배당률하고 지분 환원율하고 똑같아요. 환원율 해도 되고요, 수익률 해도 됩니다. 지분 환원율, 지분 배당률 같은 말이고, 위에는 세전이고 밑에는 지분입니다. 세후 그러면 세후 수익률 해갖고 이제 세후가 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승수 그럼 몇 배 해갖고 앞에 있는 말이 밑으로 가고요, 율 그러면 위로 가는 거. 둘은 이제 우리가 역수 관계고요, 짝은 총과 순이 짝이고, 지분은 세전과 세후가 짝이라는 것, 승수와 비율은 역수관계라는 것, 꼭 체크를 하고요.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것인데 이 수준을 넘으면은 개론이 점수가 이제 고득점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73번입니다. 자, 승수와 비율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동일 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자, 여기서 승수라는 말은 뭐냐면은 앞에 있는 말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보면은 순소득 승수 그러면은 앞에 있는 말이 순이 들어가고 위에가 총이죠. 그러면은 승수가 나오면 밑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 값은 밑에가 작아지면은 전체 값은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치를 따질 때는 승수가 나오면은 반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순과 총은 이게 크잖아요. 그런데 승수는 반대로 가니까 이게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승수는 앞에 있는 말이 밑으로 가기 때문에 승수값을 따질 때는 반대로 간다. 그러면 1번이 맞다면 2번에 보세요.
일반적으로 세전 승수가 세후보다 크다. 그러면 세전과 세후는 뭐가 커? 일반적으로 이게 크죠. 예. 그러니까 세전이 크죠. 그러면 작은 것이 커야 돼요. 세후가 커야 됩니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수가 나올 때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번은 맞고 2번은 틀렸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예,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었어요. 2번이 틀린 것. 3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 맞는 거죠. 이거는 1보다 커야 돈을 벌어서 남은 돈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감당률은 무조건 숫자가 클수록 좋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4번 담보인정 비율을 통해서 재무 레버리지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자, 이거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가 인정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레버리지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는 지문. 그 다음에 DTI는요. 우리가 뒤에 나오겠는데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고 위에가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밑에가 소득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다시요. DTI 뒤에 이제 체크 포인트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위에가 부채 서비스, 밑에가 소득이고 주거용에서 대출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3번은 정답이 2번인데 승수를 판단할 때는 작은 숫자가 더 승수값이 커진다. 반대로 판단한다는 거 체크를 하고요. 7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4번입니다.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레버리지 효과가 커질수록 레버리지라는 건 지렛대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 대출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렛대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유동 부채라는 것은 1년 미만의 부채를 말하고요. 그래서 1년 이내 자산을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걸 유동비율인데 이거 한번 나오니까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예, 대략 한 2 정도 되어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이거는 가볍게 넘어갑니다. 우리 학개론에서는 맞는 겁니다. 3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차입자의 원리금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 충분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1보다 커야 충분하는 거죠. 감당률은 클수록 좋은 거예요.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총투자 수익률은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거다. 순하고 총인이 짝이니까 맞는 거죠. 예. 그 다음에 5번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를 자본으로 나눈 겁니다. 부채 비율 그러면 위에가 부채죠. 예. 위에가 부채고 예, 밑에가 지분입니다.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많이 해왔어요. 부채 비율 위에가 부채고 밑에가 지분이어서 이거 맞는 거고요. 이 용어가 3개가 이게 비슷비슷해서 한번 체크 포인트로 정리를 했어요. 부채 감당률은 영어로 DTI라고 해요. DCR 죄송합니다. 부채 감당률은 DCR이고요. 총부채 상환 비율을 DTI라고 합니다. 2개 비교해 갖고는요. 그래서 DCR 그러면 순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거고요. 상업용에서 대출받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DTI는 주거용에서 하는 건데 부채 서비스액을 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예, 그래서 DCR 부채 감당률, DTI 부채 상환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부채 비율 그러면은 위에가 부채고 밑에가 지분이고요. 그래서 부채가 들어가서 부채 감당률, 총부채 상환 비율, 부채 비율 비슷비슷해서 묶어서 자꾸 반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어렵지만은 100% 시험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강조를 합니다. 75번입니다. 1번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치를 측정하고 채무 불이행률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건데 뒤에 체크 포인트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공부가 되신 분은 여기까지
채무 불이행률을 뭐라고도 한다? 손익분기점. 맞습니다. 2번 대부 비율은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가리키고 대부 비율을 저당 비율이라고도 한다. 예, 저당 비율, 융자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영어로는 LTV 이렇게 이야기하죠. 2번 맞는 말.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고 대부 비율이 50일 때는 부채 비율이 100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부채 비율 그러면 위에가 부채죠. 항상 율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가는 거죠. 밑에가 지분이죠. 예. 그런데 이걸 말로 할 때는요.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러니 3번이 틀렸는데 이걸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 해야 되고요. 대부 비율이 50일 때 부채 비율이 100이다. 이건 맞죠. 예. 그래서 50일 때는 100이 되고 60일 때는 150이고 그 다음에 80일 때는 400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예. 3번이 틀렸네요. 4번 총자산 회전율은요.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 조소득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총소득으로 가능 총소득 또는 유효 총소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비율 분석법의 한계로는 산정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DCF를 사용하게 하는 거고 DCF가 정확하지만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비율 분석을 활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말, 75번은 정답이 3번이고요. 이거 중요해서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자, 저당 비율, 대출비 LTV라고 하고 위에가 대출의 가격인데 만약에 저당 비율이 뭐냐면 60이에요. 그러면 지분 비율이 40이겠죠. 예. 60을 빌렸다는 건 위가 60 밑에가 40이니까 150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저당 비율이 80이라는 건 80을 빌렸어요. 지분 비율이 20이죠. 그러면 이제 400이 되겠죠. 예. 만약에 50일 때는 50분의 50이니까 100이 되고 중요한 것은 저당 비율에다가 지분 비율을 합친 게 1이죠. 부채 비율을 합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저당 비율과 지분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물건을 중심으로 이제 비율을 따지는 거고 이 부채 비율은 성격이 달라요. 사람을 중심으로 투자자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판단 기준이 달라서 부채 비율은 지분이 기준이 되는 거고 저당 비율은 부동산이니까 가격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꼭 체크 포인트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76번입니다.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 맞습니다. 위에가 순이고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2번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급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이다. 이거 틀렸네요. 우리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은 대출받아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야 되겠죠. 제외가 아니죠. 그래서 포함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감당률이 2고 대부 비율이 50이라면 저당 상수가 0.1이라면 종합환원율은 10%다. 자, 이 지문은요. 우리가 이게 수입 방식에서 평가할 때 나오는데 수입 방식으로 가격을 구하는 걸 수입 가격이고 수입 가격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하는 거예요. 이 환원이율. 그런데 이 환원이율을 계산할 때 이게 세 개가 있어요.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저당 상수를 곱하면은 환원율이 됩니다. 제가 부대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대저가 두 개가 있어요.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할 때는 대출액 곱하기 저당 상수다 해가지고 부채 서비스액을 원리금 균등 상환액, 저당 지불액, 월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대저다. 꼭 기억을 하고요. 환원율을 계산할 때도 부대저인데 부채 감당률은 위에가 뭡니까? 순이고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이죠. 근데 숫자 주었잖아요. 2에다가 곱하기 대부 비율은
이제 0.5로 줬어요. 저당비율 같은 말이죠. 감당률이 0.1입니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0.1이니까 0.1은 10%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3번은 맞는 말입니다. 0.5 곱하기 0.1 곱하기 2는 0.1이 된다. 4번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맞는 거죠. 예. 그 다음에 5번 대출기간이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출 조건의 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감당률은 클수록 좋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높게 해야 된다 해갖고 5번이 맞는 말. 7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77번 문제를 봅니다. 재무 비율과 승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그랬어요. 1번에 종합자본환원율의 역수는 순소득 승수다. 이게 맞죠. 우리가 종합자본환원율과 순소득 승수 관계는 역수인데 우리가 순소득 승수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밑에가 순이고 우리가 총 투자액을 말하는데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하고 역수는 종합환원율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1년에 1억씩을 벌었을 때 10억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말이 자본 회수 기간 10년이죠. 1억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말이 순소득 승수 10배죠. 그런데 1년의 입장에서 번 것이 종합환원율이고 10%죠. 그렇다면은 종합환원율과 순소득 승수는 무슨 관계다? 역수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2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차입금의 월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 부족하다 해야 되겠죠. 감당률은 클수록 좋죠. 그래서 1보다 작다는 것은 지불 능력이 부족하다 해야 됩니다. 3번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산에 대한 뭐냐면 조소득의 비율입니다. 순소득이 아니고요.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은 말하자면은 그 위에가 조소득이고요. 그리고 밑에가 총투자액, 투자액의 비율입니다. 총 투자액이 총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 3번 대부비율이 높아질수록 투자자의 레버리 효과가 작아진다, 커진다.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는요. 그 다음에 5번 총자산 회전율은 위에가 조소득이고 밑에가 총투자액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요. 채무불이행률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채무불이행률이라는 것은 그 손익분기점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와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바로 이 부분은 우리 체크포인트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봅니다. 7번의 정답은 1번이죠. 자, 체크포인트에서 3개의 용어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워하는 용어 정리합니다. 부채 감당률, 위에가 순이고 부채 서비스액이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1보다 작다는 것은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수록 바람직하다는 거.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은요.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유효조소득에서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고요. 이것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종합환원율은 위에가 순이고 총투자액이고 이것의 역수가 뭐라고 한다? 순소득 승수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순소득 승수와 종합 아까 환원율은 역수관계다라고 하는 거고요. 총자산 회전율은 위에가 조소득이고요. 밑에가 총투자액이에요. 그런데 총자산 회전율의 역수는 조소득 승수예요. 이 둘은 역수관계가 된다는 거. 승수니까 밑으로 조가 들어가고 위에가 총투자액이라는 거. 이 비율이 처음에 하시는 분은 대단히 어려워서 암기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암기만 하면은 나오면 답이 딱 맞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습을 통해서 내 것으로 소화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투자 분석에 관련된 비율과 DCF 문제를 풀어봤습니다.